이제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하는 시술 방법을 먼저 하시고 팔자주름을 채워주는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리는 20년차 피부과 전문의 최윤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노화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팔자주름입니다. 대부분 팔자주름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지만 팔자주름 하나만 개선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민이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팔자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팔자주름을 개선하고 싶은 이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나이 들어 보인다, 아니면 처져 보인다고 해서 팔자주름을 개선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사진과 실제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점들은 그분들이 팔자주름보다는 오히려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의 모양이 노화로 인해서 변형되고 왜곡되면서 처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팔자주름은 개선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술로 얼굴 윤곽이 개선되면서 젊어 보이는 체험단 케이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팔자주름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노화로 인해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추천 시술을 받고 시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팔자 시술을 개선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팔자 시술에 대해서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팔자주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러나 콜라겐 부스터,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로 팔자주름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팔자주름이 보통 나이가 들면서 심해지죠. 그러면 그 현상이 어떻게 생기냐면 팔자주름 부위가 볼륨이 꺼지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위쪽에 중안면부터 얼굴이 이렇게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접혀서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팔자주름 위쪽을 치료하는 시술 방법들을 택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팔자주름 위를 피부를 좀 타이트닝 시키고 리프팅 시켜주는 시술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팔자주름 옆 볼이라고 하는 이 볼이 너무 볼륨이 과해지면서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 고리 패인 부분을 채워줘야 그 채우는 양도 적게 해서 더 효율적이고, 때로는 너무 과한 필러나 아니면 볼륨을 채우는 시술로 해서 팔자주름만 채우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쪽 팔자 부위가 볼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표정을 지으면 이 볼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볼륨이 너무 과하게 되면 더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팔자 부위를 직접 이제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골이 깊어지는 게 볼륨이 꺼진 거랑 위에서 처져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접혀서 생기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필러 시술을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필러 시술과 이제 콜라겐 부스터의 차이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필러는 우리가 점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골이 꺼진 부위를 좀 더 정교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 시술의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시술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충분한 양을 넣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양을 넣는 게 우리가 표정을 지었을 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에 다 교정을 하지 않고 한 번 교정을 하고 한 달 또는 두 달 뒤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교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콜라겐 부스터는 이 팔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륨을 주면서 그리고 콜라겐을 재생시키니까 탄력이 좋아지면서 좋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볼륨을 너무 많이 넣다 보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모양이 될 수 있고, 보통은 안쪽에 코 옆에, 콧볼 옆에를 가장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볼륨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콜라겐 부스터
부스터는 점탄성이 없기 때문에 중력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바깥쪽, 입술 위쪽, 이쪽으로 불룩해지면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시술을 받더라도 뒤늦게 볼륨이 생성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적절한 양을 써야 되고, 오히려 탄력을 좀 개선시키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시술하시는 게 좋고요.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킨 부스터는 가장 좀 더 표층, 진피층을 주사를 해서 피부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영상에서 피부의 구조, 텐스 그래티 구조를 생각해서 적절히 주사를 해서 그 접힌 부분을 펼 수 있는 그런 시술을 받으면 또한 팔자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팔자주름 위쪽, 특히 중안면 부위를 이렇게 리프팅하는 이제 시술 방법들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EBD 시술이 있고요. 또한 실 리프팅처럼 실을 직접 피부에 삽입해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 위쪽에 혹시 중안면에 볼륨이 꺼져 있으면 그 볼륨을 필러 같은 거로 채워서 일종의 텐팅 효과라고 하는데, 그 볼륨을 채우면 피부가 이렇게 끌려 올라가니까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중안면 부위를 리프팅하는 시술 방법을 먼저 하시고 팔자주름을 채워주는 시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팔자주름 옆에 볼이 과도하게 볼륨이 축적되면서 처져 내려온다면 그 볼륨을 줄여주는 시술이 필요한데요. 저는 인스킨 레이저 윤곽술이라고 해서 이 옆에 있는 볼을 레이저로 정교하게 줄이고 피부를 타이트닝하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팔자주름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여러분 얼굴이 더 젊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리프팅 되어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시술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팔자주름이나 팔자주름과 관련된 시술 방법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